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메타버스가 2년 전에 잠깐 떴다가 사라졌지 않냐. 네. 그러면 지금 또 이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디바이스도 사라졌다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잠깐 떴다가. 그 말에 대한 제 답은 IT 트렌드 읽는 습관을 보고 저도 지난번에 KBS 1라디오 성공 예감에서도 김지현 부사장님한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와이스트리트에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애플의 비전 프로 아닙니까? 그쵸.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지도 않았고 파는 것도 내년 초? 네, 나 내년 돼야. 초. 네. 아직까지 멀었는데 혹시 그 애플 비전 프로 나오면 사실 거예요? 저는 항상 애플 제품은 두 번째 버전을 사요. 첫 번째는 미완의 버전으로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늘 그랬습니다. 아이폰 1세대도 그랬고 네네네. 아이패드 1세대도 그랬고. 그러면은 애플 비전 프로 2를 사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첫 번째는 미완이라고 보셔서. 네, 미완이기도 하고 너무 비싸고 예,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물론 저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구소 비용으로는 사겠죠. 테스트를 위해서. 회사 돈으로.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 버전을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거의 한 460만 원 그렇죠. 그렇죠. 발표된 걸 보면. 거의 500만 원대죠. 와, 물론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사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던 게 비전 프로 기존의 VR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까지는 보셨을 텐데 혹시 이 비전 프로의 미래를 어디까지 내다보시는지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할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비전 프로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유사해요. 사실은. 유사해요? 네, 유사해요. 그런 증강현실이라고 부르죠. 예. 뭐 혼합현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 모니터를 띄우고, 네. 그리고 그 공간 내에 다양한 디지털 오브젝트를 띄운다는 개념은 기존에 있었던 홀로렌즈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했던 비전 프로의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는 스페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인데, 공간 컴퓨팅. 그렇죠. 공간에 컴퓨터가 떠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존의 컴퓨터는 어디에 있었죠? 거의 책상. 이제 무릎 위에 있거나 책상 위에 그렇죠. 있거나. 처음엔 책상 위에 있다가 무릎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 어디로 가 있죠? 손바닥. 손으로. 예. 움직여졌잖아요. 네네네. 책상 위에서 무릎으로 내 손으로. 이제는 그게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어디든 떠다니는 거죠. 그게 공간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만 뭔가를 장착을 해놓으면 네. 내가 어디를 다니든 그렇죠. 그 모든 공간이 컴퓨터가 되는. 맞아요. 텔레비전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작은 화면이 띄워질 수도 있고 내 손을 딱 보면 스마트폰이 작게 생길 수도 있죠. 네. 어디든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은 VR 디바이스, 즉 메타 퀘스트. 예. 메타가 이미 시연을 했거든요. 그렇게. 다만 예. 애플이 잘한 건 1번. 그게 해상도가 장난 아니게 좋네. 과거에 구현되었던 기술들이나 디바이스는 구현은 됐는데 뭔가 눈도 아픈 것 같고 예. 화면도 또렷하지 않고 그래서 컴퓨터를 대신해서 쓰기엔 한계가 많았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는 와 해상도가 장난 아니네. 이 정도 화질이면 진짜 모니터 안 써도 되겠네.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은 1번. 완전 최고 성능을 맞아요. 구현하려고 해서. 그렇죠. 2번은 더 중요한 건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애플의 제품인 예. 맥북 예. 컴퓨터죠. 그리고 아이패드 네. 그리고 아이폰에 쓰던 앱들을 그대로 가져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의 VR 디바이스나 이제 AR 디바이스는 그거 전용 앱들을 따로 개발해야 돼서 예. 이거 뭐야 그러면 새술은 새부대라고 새로운 거 다 써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거는 기존 걸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내 폰에 있는 앱. 맞아요. 그게 패드로 연동이 되고 맥북에도 연동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띄워온 거죠. 이번에도 그 발표된 영상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 PC 화면을 네. 글래스를 끼고 그 비전 프로를 끼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위를 쳐다보면 거기에 딱 뜨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거를 띄울 수도 있고 더 크게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화질 성능. 예. 두 번째로는 기존에 쓰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그게 애플이 잘한 거지. 사실은 다 과거에도 있던 기술들의 연속성에 있어요. 그럼 그 기존에 있던 컴퓨터 내에 있던 것들을 어떤 공간으로 띄울 거냐, 네. 어떤 공간으로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냐 그 차이를 그렇죠. 더 넓혀주는. 그렇죠. 기존에 쓰던 앱들을 예. 기존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또렷한 화질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아하. 그게 이제 주요한 거고 원래 없었던 기술을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항상 애플이 그런다면서요. 잘하죠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되게 없었던 기술이 애플이 혁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래 있었던 기술들을 더 나았게 만드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데 UX를 참 잘 설계하죠. 사용자 경험. 예,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잘 조합을 해서 네. 그걸 기반으로 UX 사용자 경험을 완성시켜주죠. 기존 제품들은 반쪽짜리 사용자 경험, 뭔가 예. 부족하고 뭔가 한계가 있는 2%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애플은 2%뿐만 아니라 플러스 10% 20%를 채워주죠. 그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 블랙베리냐 아이폰이냐 약간 이거 조금 논란이 있지 않나요? 아니죠. 블랙베리가 엄연히 아이폰보다 먼저 나왔죠. 엄연히.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블랙베리는 기존의 컴퓨터에 있는 자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 사용성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하진 않았죠. 그리고 쓸 수 있는 앱도 제한이 많았고. 예. 그런데 아이폰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전면 전체가 다 터치인데다가 키보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키보드가 따로 필요가 없으면 키보드보다 타이핑이 불편해야 되는데 네. 갈수록 좋아진 거죠. 그렇죠. 게다가 화면에 넓다 보니 다양한 앱들을 보다 예전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번에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거 MR 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MR VR도 아니고 AR도 아니고 다 합친 믹스드. 엄밀히 리얼리티. 말하면 VR은 버추얼 리얼리티. 네. 그래서 쓰면 주변이 가상. 안 보이는 것, 예. 가상이고 AR은 증강현실, 네. 아규먼트 리얼리티라고 쓰면 현실이 보이는데 디지털이 입혀진 거고 MR은 믹스드 리얼리티, 서로가 혼합해서 섞여진 거고. 그러니까 메타의 퀘스트라고 하는 VR 기기 그리고 MS의 홀로렌즈라고 하는 AR 기기가 합쳐진 합쳐졌다고 게 뭐. 비전 프로라고 사실은 봐도 그렇죠. 되는. 그런데 사실은 메타의 퀘스트 2,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MR 기능이 작동을 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그렇게 나이스하게 작동은 안 하죠. 근데 사실 그 메타의 퀘스트라고 하는 그 기기가 인터넷 창 같은 것도 띄울 수는 있는데 네, 있죠. 답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화질 문제,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띄울 수 있는 브라우저에 나온 그런 컨텐츠나 또 URL을 입력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아 죽어요. 이거 죽어요. 이거 그거 하나 어떻게 입력해요? 거의 리모컨 하나로 그 A, 그러니까요. B, C, 그러니까. D 이렇게 찾아서. 근데 애플의 비전 프로의 혁신은 이제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네. 입력하는 인터페이스가 크게 세 가지예요. 음. 첫 번째는 다들 아는 손가락, 손. 네, 네. 근데 이 손의 추적이 아주 정밀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띄우지 않고 그냥 내 무릎 위에 손가락을 그냥 까딱까딱 거려도 다 인식하는 거죠. 아. 그러기 위해서 키보드를 치듯이 가상의 맞아요, 키보드를 맞아요. 치듯이 이렇게 해도. 네, 그래서 카메라 센서가 되게 많아. 한 10개가 있어요. 카메라가. 네네. 네. 이렇게. 아래에도 달려있고 안에도 달려있고 바깥에 주변에 달려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쟤 뭐 하는 거야? 근데 허공에다가 키보드를 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이제 인식 기술이 되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인식하는 거죠. 아주 세부적으로. 네네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눈동자를 인식해요. 그 내가 안에서. 무엇을 쳐다보는지를. 예. 이 그래서 안에 그래서 카메라가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예. 두 번째는 눈동자를 인식하는 거고 음. 세 번째는 CD가 탑재돼 있어서 음성 인식을 하는 거고. 완전 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부르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말하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전에 캐스트처럼 뭐 누르고 뭐 이렇게 허공에 허우적거리고 뭐 입력하느라고 막 번거롭게 타이핑 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메타의 VR 기기 메타 퀘스트 1, 2까지를 다 갖고 있는데 3는 아직 못 샀고 야 이거 보니까 이거는 오징어구나 그냥 게임기구나 이게 VR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메타가 먼저 깔아놓은 그 시장을 그렇죠. 또 한번 애플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엄밀히 보면 메타의 지향점과 비전과 애플의 비전 프로의 지금의 지향점은 좀 달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는 통합될 거라고 보는데 네. 시장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메타는 한 100만 원 정도 대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로 예. VR 구현을 하는 걸 핵심이라 생각하고 네. 거기서 중요한 컨텐트 또 서비스 킬러 앱도 게임이나 네. 더 나가서 소셜 파티와 같은 회의나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간 속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 네. 그런 장터를 꿈꾸는 게 메타의 퀘스트고 애플의 비전 프로는 엄밀히 말하면 혼자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기계예요. 컴퓨터를 대용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파워풀한 성능을 가진 제2, 제3의 새로운 미래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도구는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뎁스, 세 번째 뎁스로 가면 아마 지향점은 서로 일치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향점은 좀 다르긴 합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 이름이 메타니까 메타버스를 더 현재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구현하고 있는 게 메타의 퀘스트라고 보면은 될까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첫 번째는 웹의 정의는 뭐죠? 웹의 정의요? 네, 모바일의 정의는 모두가 뭐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웹 아닌가요? 모바일이 연결 안 돼 있나요? 모바일은 이제 들고 다니는데 연결이 돼 있는. 제가 생각하는 웹의 정의는 예.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예.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네. 웹상에 띄워진 모든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 그게 웹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다가 따따따 네이버닷컴 아니면 뭐든지 입력하면 거기에 쑥 연결되잖아요. 예. 예, 그 페이지로. 예. 단 컴퓨터를 이용하죠 주로.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물론 이용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웹의 정의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모든 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웹이거든요. 네. 모바일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웹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즉 브라우저보다는 앱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틱톡이나 마켓컬리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네. 앱을 통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좀 다르죠 구도가. 네. 예, 연결된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왜 카톡과 카카오톡과 틱톡이 연결돼 있나요? 아. 그렇잖아요. 배달의 민족과 마켓컬리가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웹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다르죠. 그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기준은 네.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HMD 디스플레이, 즉 머리에 뒤집어 쓰는 새로운 VR, AR, MR과 같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공간이 있고 입체감이 있는 그래서 유형을 하면서 텔레포트라고 하거든요. 내 아바타가 유형을 하면서 다른 아바타와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제3세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예요. 그러면 그 정의에 따르면 사실은 애플 비전 프로도 네. 그리고 메타의 퀘스트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도 다 메타버스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메타는 회사 이름이 메타니까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애플의 비전 프로는 뭐 스페셜 컴퓨팅 다른 게 아니라 네. 결국 궁극적으로 다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 비전 프로도 공간 컴퓨팅이잖아요. 심지어 이름도 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떠다니는 겁니다. 뭐가? 디지털 오브젝트가 디스플레이가 아하. 디스플레이만 떠다니겠어요. 앞으로는 많은 오브젝트가 떠다닐 겁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디스플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인형이 있을 수 있고 앨범이 있을 수 있고 화분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디지털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똑같아요. 결국은 메타나 애플의 비전 프로나. 근데 사실 그 메타버스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은 2년 전에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그랬죠.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사람들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야 이거 메타버스 시대가 곧 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난리가 났었고 네. 근데 지금은 리오프닝 되면서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이 앞서간 걸까요? 아니면은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좀 요원한 걸 앞서간 거죠. 1번. 당시에. 예. 근데 왜 앞서갔을까?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키워드에 현혹된 것도 있고 예,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어떤 기술이 실제 성숙되어서 대중에게 선보이려고 하면 많은 후속 기술들의 시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후속 기술들의 시너지. 예. 예를 들면 저는 오히려 2017년도에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AI 세상 올 거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 이후에 2018년, 19년도에 뭐 AI 시장이 실제 뭐 성숙하거나 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았죠. 아하. 그 3년 전에 블록체인 토큰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암호화폐 때문에. NFT 같은 것도. 예, 그렇고. NFT는 뭐 1년 전에 또 난리가 났었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욕망의 기술로 사람들 돈 버는 투기 이런 것들만 양산시켰지. 그 기술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다거나 어떤 서비스가 바뀌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예를 들면. 예. 왜? 기술은 그냥 기술 하나로 존재해서는 대중화되거나 보급되지 못해요. 예. 그 기술을 실제 쓸 수 있는 디바이스나 서비스나 그리고 그 기술의 미완을 도와주는 주변의 추가적인 시너지 기술이 있어야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메타버스도 그렇죠.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 때문에 2년 전에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이나 네. 디바이스가 성숙하지 못했죠. 7, 80만 원짜리 디바이스 뒤집어 쓰면 어지러워요 우선. 땀나고. 답답하죠. 네, 답답하거든요. 게다가 게임 한 판 하면 그 다음에 힘이 쫙 빠져요. 예를 들어 게임 외에 할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네네, 그쵸. 예, 자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런 메타버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기기가 좋아져야죠. 싸져야 되고. 더 싸줘야 되고 그렇죠. 간편해져야 되고. 맞아요. 네.
두 번째, 사용하기가 쉬워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애플 비전 프로도 아직은 너무 비싸요. 그렇지 않나요? 네. 500만 원짜리 누가 대중적으로 누가 막 일반적으로 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구현되는 서비스가 사용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컨텐츠가 많아야 되고 네. 서비스는 애플이 밝히기는 눈동자도 인식하고 네. 뭐 심지어 시리도 들어오고 그래서 쉽다고 말은 하지만 예.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플 제품은 항상 1세대보다 2세대, 3세대가 됐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애플 1세대 제품이 아이폰 1세대 네. 앱스토어가 없었어요. 아. 2세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1세대 아이폰은 사실 쓸만한 앱이 별로 없었어요. 네, 죄송한데 아이폰 2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었죠. 안 들어왔었죠. 3G 그러니까 예. 3GS였나 당시 모델 이름이? 2010년도 1월 달에 들어왔죠. 아이폰이 3세대 제품. 3세대가 맞아요.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1세대가 2016년도에 미국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는 앱스토어가 없었다고요. 2세대부터 앱스토어가 만들어졌죠. 네네. 3세대부터 보편화가 되고 그래서 항상 애플 제품은 2세대, 3세대가 돼야 이제 본격화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용성, UX, 편의성 이런 것도 초반에 내년도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컨텐츠와 서비스도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맥북에 있는 아이폰 앱에 있는 다 쓸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네. 그럼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윈도우 사용자는 못 쓰죠. 못 쓰잖아요. 그럼 예, 그렇게 예. 따지면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메타버스가 2년 전에 잠깐 떴다가 사라졌지 않냐. 네. 그러면 지금 또 이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디바이스도 사라졌다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잠깐 떴다가 그 말에 대한 제 답은 시간이 걸릴 거다. 메타버스도 답은 정해져 있다. 마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메타버스 플랫폼은 시장에 앞으로 올 거예요. 마치 네, 네, 네. 아이폰 등장하기 이전에도 스마트폰과 모바일 시대는 있었거든요. 블랙베리 기반으로 PDA-폰 기반으로. 그쵸. 다만 기술과 편의성과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 가성비가 안 나왔던 뿐이지. 근데 그 아이폰이 터트려졌잖아요.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도와줘서 전 세계에 모바일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결국은 메타버스 이외에 챗GPT라든가 다양한 기술들과 만나서 네. 본격적인 시너지가 날 텐데 그러기 위해선 내년도 지나야 되고 내후년도 2024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애플의 비전 프로만 있는 게 아니겠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게임. 더욱더 좋아질 거고요. 삼성도 갤럭시 글라스라고 하는 상표권을 또 특허 출원했거든요. 그것도 올 하반기에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 내년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가격은 더욱더 싸질 것이고 구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예를 들면 LG전자 뭔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내후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질 거다. 그러면 웹이 그랬던 것처럼 2000년도에 스마트폰 모바일이 201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네. 역시나 또 다른 세 번째 IT 플랫폼의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뭐 투자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볼 수 있겠죠. 2024년, 2025년 어떤 이 디바이스, 네. 글래스 중심의 디바이스가 본물을 이루듯이 나오고 네, 저는 그럼 그렇다고 생태계도 봅니다. 더 넓어질 수 있다. 똑같아요. 공식은 스마트폰도 그랬어요. 2010년도 11년경에 옴니아 이후에 갤럭시 A 나오고 갤럭시 S 옴니아. 나오고 예. 삼성만 냈나요? 스마트폰을? HTC 대만도 있었죠. 다 했죠. 우리 LG전자도 스마트폰 냈잖아요. 네.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 소니도 냈어요. 심지어. 네, 다 했죠, 다 했죠. 다양했어요. 근데 열심히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도태되는 기업이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네. 그 와중에 가격은 더욱더 싸졌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널리 이용하게 됐고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이 뭐가 됐든 그 위에서 쓰는 서비스가 중요한 시장이 됐고 뭐 카카오톡 주목받고 페달의 민족 주목받고 마켓콜리, 쿠팡, 당근마켓 다 모바일 덕분에 성장한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달기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것처럼 뭔가 애플이나 메타의 목을 비틀어도 메타버스 시대는 온다. 그게 꼭 근데 애플이 주인공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겠죠. 뭔가 나눠 먹을 텐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 애플의 비전 프로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것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여기서 넘어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iOS를 쓰는 사람들만의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넘어오도록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메타버스 세상도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나? 안드로이드 중심의 메타버스와 iOS 중심의 메타버스. 세 개의 세상으로 나뉠 수도 있죠. 세 첫 개. 번째는 독불 장군인 애플의 예. 팬들이 구성하는 애플만의 커뮤니티. 예. 예.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를 포기하고 메타하고 손잡았거든요. 그래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작한 그런 모델. 세 번째로는 지금 삼성과 구글의 밀월 관계처럼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왜냐하면 갤럭시
글라스도 구글과 퀄컴과 같이 제휴를 해서 진행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까지. 갤럭시 글라시까지 합쳐져가지고 3파전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럼 가봐야지 알죠 이제. 하기서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자체 OS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많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메타의 OS도 완벽하게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독립 OS는 아니에요. 사실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는 네. 이 시장이 더욱더 메타버스에 대한 확신으로 애플이 참전했으니까 얼마나 이 시장이 뜨겁겠어요. 사용자들은 반응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삼성이나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메타도 또 특단의 또 투자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거니까 아하. 내년도가 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 관계도 복잡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홀로렌즈를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은. 그거는 거의 AR 네, 원래 순수 AR이었죠. 띄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저도 홀로렌즈 2를 쓰고 있었는데 450만 원이 그것도 가격이. 아, 그걸 쓰고 계셨어요? 네, 쓰고 있었죠. 연구를 해야 되니까. 네. 퀘스트하고 완전 다른 제품이죠. 이건 그렇죠. 그대로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가 꿈꾸는 거를 옮겨온 거예요. 다만 이 제품은 주로 B2B에 많이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네네네. 혹은 어떤 군용 목적 이런 예. 것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포지셔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쌌고 그러다 보니 윈도우 기반으로 작동되긴 하지만 네.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이 곁들여져 가지고 기업에 납품되는 방식 그래서 1000대 2000대 이런 식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제품이었었죠. 실제로 그래서 뭔가 공장의 위험한 현장을 미리 이걸로 그려놓고 그걸로 또 이제 훈련도 시킨다 뭐 이런 비전도 있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뭐 항공기 같은 거 수리 같은 거 할 때 막 매뉴얼 뒤져보지 않아도 끼고 막 이렇게 수리하다 보면 화면에 뭐가 출력되기도 하고 고장 난 거 고치려고 하면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바로 홀로렌즈에서 통화 신청해가지고 네. 전문가하고 통화하면서 전문가도 내가 보는 화면을 보면서 코멘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 그거 뭔가 어디 홍보 영상 이런 데 되게 많이 많이 나오는 봤죠. 맞아요. 미래인데 근데 기업들도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그 돈 주고 사서 쓸 필요를 사실은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이거든요. 예, 예. 근데 알른이 죽는다고 그런 비용 투자하는지 차라리 사람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아우 답답해. 그러니까요. 예.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B2B 쪽으로 하려 했지만 B2B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수요가 별로 없었다. 그렇죠. 그 안타깝습니다. 와중에 엔데믹 시대 맞이해가지고 투자나 또 전체적인 모든 회사의 규모는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홀로렌즈는 그냥 B2B 쪽은 포기하고 대신에 메타하고 같이 협력해서 메타버스 쪽은 좀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둘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그 기기는 작동은 하나요? 작동하죠 물론. 네. 그럼 뭘로 뭐 이렇게 어디 써먹을 때는 거의 없죠. 이제 이게 윈도우 베이스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예. 이제 안경을 딱 끼면 윈도우에 그 창이 있죠. 시작 메뉴 같은 예, 거. 예, 그런 거 예. 누를 수가 있어요. 시작 메뉴 누르고 이것도 손가락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허공에 대고 시작 메뉴를 누르고 시작 메뉴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앱들 오피스,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 실행할 수 있죠. 그걸 컴퓨터랑 연동. 그냥 독립적으로. 450만 원 컴퓨터죠 이게. 그러니까 스페셜 컴퓨팅인 네. 애플의 비전 프로하고 비슷하다고요 개념은. 근데 애플은 맥북이라든지 아이폰에 있던 거를 같이 연동시키는 이건 개념이죠. 그렇게 연동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잘한다고요 애플이. 그래서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차이. 차이죠. UX의 차이, 사용자 경험의 차이. 그거 안 쓰시면 저 좀 농담입니다.